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청원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임신 여행을 떠나볼까요? 전체 40주의 임신 기간 중 21주쯤 되면 절반은 넘긴 시점이죠. 이제부터는 태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개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36주 사이에 이루어지는 출산은 조산이라고 합니다. 21주가 되면 태아는 태동이 분명히 느껴지게 성장을 해 엄마도 태아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죠. 그런 태아의 성장과 발육에 힘입어 임신부는 가슴과 배는 갑자기 더 커지면서 체형이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21주에 생기는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항상 하던 대로 뱃속 태아의 성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태아에게 나타나는 외형적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이 시기 태아의 몸 길이는 18에서 25cm, 체중은 300에서 450g 정도가 됩니다. 우선 얼굴 쪽에 털이 자라는데 특히 눈썹과 속눈썹이 자라면서 이목구비가 한층 뚜렷해지죠. 머리카락도 이 시기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지껏 감겨 있기만 했던 눈꺼풀이 상하로 나뉘어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상하로 나누어졌더라도 아직은 눈을 감고 있는 경우가 많죠. 양수 속에서 오랫동안 태아의 피부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20주부터 생성되는 태지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 밖에 다른 변화는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활발한 움직임을 초음파로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태아가 엄지손가락을 빨거나 얼굴을 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내면의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주는 신체의 각 부위와 조직기관이 성장을 계속하면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우선 머리 쪽부터 살펴보면 뇌의 신경 말단이 발달해 맛과 감촉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태아가 느끼는 맛은 양수의 맛인데 양수는 엄마가 먹는 음식물에 따라 매일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태아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 속의 균형 감각 또한 발달하죠. 이 시기 가장 많이 발달하는 기관은 소화기관인데요. 아무래도 태아가 양수를 삼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발달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소화기관이 발달한 태아는 양수를 삼키면서 양수에 있는 물과 당분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대장으로 보내는데요. 그러면 태아는 소변을 만들어내고 양수로 보내진 것을 다시 양수 형태로 흡수해 호흡 기능과 비뇨기계의 기능이 발달하죠. 또한 간과 비장에서 담당했던 혈액 생성을 이제는 골수가 담당하게 됩니다. 태아에게 나타나는 성장과 변화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엔 임신부의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주가 되면 태아의 성장과 함께 배가 많이 불러오면서 엄마에게는 여러 가지 몸의 변화와 불편함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증상은 자궁이 커지면서 폐를 향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폐를 압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점차 숨쉬기가 힘들어지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찰 정도로 힘들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다리에 부종이 오거나 종아리에 경련이 생깁니다. 갑자기 커진 배와 더불어 체중이 증가하면서 혈관을 압박해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는데요. 그러면서 허리나 등에 통증이 오게 되며 저녁이 되면 발이 붓거나 종아리 경련 등이 일어나죠. 발이나 종아리가 많이 붓는 경우는 자기 전 밤마다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많이 심한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을 잡아당겼다 놓는 것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발이 편안해지죠. 세 번째로는 정맥류가 종아리, 허벅지 안쪽, 외음부 등에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맥류는 자궁이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정맥을 압박하면서 정맥이 우려리 되는 것인데요. 혈관이 혹처럼 부풀어 오르거나 거무스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정맥류는 출산 후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지만 미리 관리해 주는 편이 좋죠.
네 번째 증상은 소화불량이나 헛배부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장의 압박에 의한 치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20일주가 되면 배가 팽팽하게 부풀면서 그로 인해 장이 압박되어 배변이 나빠지기 쉬운데요. 배변이 나빠지면 변비와 함께 치질에 시달리기도 쉽기 때문에 가급적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죠. 육류는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 변비나 치질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임신부의 몸의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 및 생활수칙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부종 예방을 위해 싱겁게 먹고 다리를 올려놓거나 족욕 등으로 예방합니다. 체중이 늘면서 체액이 다리로 몰려 다리 부종이 생기는데요. 다리 부종이 가장 흔하고 사람에 따라 얼굴, 손, 몸에 생기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다리를 올려놓는 자세 혹은 반신욕으로 붓기를 줄일 수 있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적당한 운동과 염분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 체중 조절과 오래 서 있는 것을 피합니다. 셋째,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0일주에 접어든 임신부들이 갑자기 임신부 체형으로 변한 것에 적응을 못해 불균형이 생기는데요. 본격적으로 커지는 배로 인해 허리가 휘어 몸의 균형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가급적 굽이 낮은 2에서 3cm의 신발이나 운동화를 착용하시고 5cm 이상의 굽 높은 신발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다리나 발의 부종도 고려해 신축성이 있고 안쪽에 쿠션 처리가 되어 있는 신발을 선택해야 만사까지 편안하게 신을 수 있죠. 넷째, 심장 및 폐의 각 장기나 신체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는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습니다. 다섯째,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외출이나 나들이를 자주 합니다. 아직은 배가 많이 부른 시기가 아니라서 몸이 더 무거워지기 전에 나들이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대신에 산책이나 잦은 외출만으로도 활동량을 늘려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건강관리와 생활수칙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영양관리가 남았겠죠. 그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가가 없이 칼로리만 높은 식품은 조심해야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살이 찌기 쉬운 체형으로 변합니다. 또한 식욕이 증가하므로 이때 지방분, 당분이 많은 음식은 쉽게 살이 찌죠. 이 시기에 체중이 많이 붙으면 불편한 증상이 심해지는 것과 더불어 임신 중독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섭취하는 음식의 칼로리에 유의해서 드셔야 하죠. 두 번째, 초콜릿이나 단 것을 줄입니다. 임신부가 선호하는 식품으로는 초콜릿, 단 것, 새콤한 과일이나 주스를 선호하는데 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 같은 음식은 비만뿐만 아니라 당 대사에 지장을 주어 임신성 당뇨나 태아에게 비만을 일으키게 하죠. 세 번째,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섭취합니다. 채소는 칼로리가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고 비타민, 섬유소, 무기질 등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 버섯류, 해조류와 같이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채소를 섭취할 때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은 생야채인 샐러드나 무침 상태로 섭취하는 것보단 살짝 익히거나 데쳐서 먹는 편이 소화에도 도움이 되죠. 다만 기름에 볶는 조리 방법은 기름기가 있어 소화에 방해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과일은 간식으로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태아에게 좋은 음식이지만 당분이나 칼로리가 높아 식사 후 후식으로 먹으면 좋은 영양소의 흡수가 적고 칼로리 섭취만 늘어납니다. 따라서 살이 찌거나 태아에게 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식 때 계란이나 우유 또는 견과류와 곁들여 자주 조금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임신 20일주에 대한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떠셨나요?
이 시기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와 함께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늘어나는데요. 항상 임신 중에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죠. 나는 지금 임신 중이다. 나는 태아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 뱃속의 아기는 어떤 상태일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아는 무엇을 먹고 자라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좋지? 이런 태아를 위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고 태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임신하는 동안 태아에 대해 차차 알아나가야 하죠. 그리고 태아를 위해 엄마가 해야 하는 행동들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태아를 위해 생활 습관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태교이죠. 그럼 모두 다 좋은 생명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도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